안녕하세요. 사직인생 사상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블로그는요, 완전 100% 자동화. 이제는 블로그 손댈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이크닷컴으로 구현했고요. 복잡해 보이시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첫 번째 메이크닷컴 모듈에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수집해서 날것의 기사를 수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날것의 기사들을 새로운 우리들의 기사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적었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날것의 기사를 수집했을 때 저희가 검수를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검수할 필요 없이 AI를 통해서 5가지 기준을 줬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글들을 만들어줍니다. 이 생각보다 글이 많은 글이거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래서 이런 글들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제목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HTML 파일로 우리 블로그에 올릴 거니까 HTML 형식의 파일 글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든 날짜랑 타임 스탬프들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신 게 2단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글들이 준비되었다고 하면은 그 글들을 특정 시간에 가져와 갖고요. 이 점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발행이 되지 않은 글들, 발행은 되지 않았고 점수가 특정 점수 이상인 것,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인 글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것들을 블로그에도 보내고요. 이 블로그에도 보내고 이제 우리 글이 준비되었잖아요. 블로그에도 보낼 수 있고 또 한 번 더 스레드용으로 GPT로 글을 바꿔서 스레드에도 게시를 하고 X와 링크드인도 게시를 하고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연속으로 5개씩 게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식도 주고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발행이 완료되면은 발행이 완료되었다고 요 발행 완료 시간을 적어줄 겁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복잡해 보인다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볼 거는 요 RSS 요 한 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줄만. 네, 그래서 요 한 줄 메뉴에 요 한 줄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요 밑에 것들은요. 이 한 줄을 복사 붙여 넣기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먼저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시나리오로 처음부터 1단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a new 시나리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그 RSS가 필요하겠죠? RSS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구글에서 쳐볼게요. 인공지능 관련 그 인공지능 관련한 기사를 메이크닷컴으로 쏠 수 있는 RSS 피드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한번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마음에 드는 게 없죠. 이렇게 하나하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한번 눌러보니까 네, 이런 게 나오죠. 59 Artificial Intelligence RSS Feeds 이런 데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데 RSS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사파리에서는 안 됐고요. 이 구글 그냥 크롬에서 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되는지. 이렇게 뭔가가 나오죠. 이게 RSS입니다. 기사들이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고요. 네, 이렇게 잘 나오네요. 챗GPT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인공지능 관련 RSS 피드 가장 기사 신뢰도 높은 것으로 5개 추천해줘.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긴 시간을 거쳐서 RSS를 준비해 봤는데요.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잘 되죠. 이건 한국말로 나오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AI 타임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안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이것도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RSS를 5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RSS가 준비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준비가 됐다면 이 RSS를 하나 불러와서 이제는 메이크닷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SS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 RSS 그렇다면 요거 위에 거 있잖아요. 리트 라이브 RSS 피드 아이템인가요? 요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크게 손대실 거 없고요. 여기 URL에 조금 전에 가져온 RSS 주소를 입력하고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맥시멈 넘버는
몇 개를 한꺼번에 기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생각보다 기사가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아이템, 타이틀 이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타이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몇 개까지 한번 실행할 때 가져올 것이냐인데요. 보통 저는 한 개로 합니다. 네. 일단은 한 개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한 곳에서 5개, 6개 가져오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출처해서 한 개씩 가져와서 이렇게 이곳에다가 5개를 한꺼번에 들어가셔서 그 점수들을 매겨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발행하는 것을 제가 목적으로 할 거니까요. 일단 한 개로 하는데 뭐 2개 하셔도 되고 3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RSS에서 요걸 URL을 넣어줬고요. 간혹 뭘 선택해야 되나 어려울 때는 요 밑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 영어 적힌 거 있죠?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불러올 때 하나만 불러오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이브를 하고요. 한번 잘 되는지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거를 눌러서 Run this module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은 기사가 하나가 들어온 걸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올 거는요, 이 URL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기사의 제목도 있고, 하지만 핵심은 이 URL을 통해서 보시겠어요? 이 URL을 한번 찍으면은요, 실제로 이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URL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꺼번에 끌고 올 거예요. 스크랩 할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URL은 잘 나왔고요. 그럼 만약에 2개를 해볼까요? 이 영상 하나만 봐도 될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차분하게 최대한 천천히 해볼게요. 2개를 해볼게요. 하면 기사가 네, 번들 아웃풋이 하나가 나왔고 URL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2개가 있습니다. 번들 아웃풋 2개 URL이 또 있죠. 그러면 이것이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RSS 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처음에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이 앱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지원금을 대한 피드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무료로 쓰니까 제한도 많고 한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글이라든지 챗GPT한테 물어봐서 좋은 무료 RSS 피드 주소를 받아서 이거는 공짜죠. 완전 공짜. 뭐 돈 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로 할게요. 네, 세이브.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요걸 하나 가져왔고요.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RSS에서 URL을 우리가 알아냈으니 두 번째 모듈로 HTTP 모듈로 URL에 있는 기사들을 끌고 올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HTTP. 그래서 make a request 뭔가 그리고 URL은 요 앞에 있는 링크 그리고 포스트는 뭔가 보내는 거니까요. get 가져오다 get을 하겠습니다. get을 했고요. 딴 거는 하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save 한번 처음부터 run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실행해 놨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기사에서 이렇게 잘 나왔고요. URL이 자세히 보시면 제목도 있어요. The newest recipients of Google's ORGs 뭐 땡땡땡 그리고 요거 URL을 얘가 받아서 아웃풋을 보시면은 데이터에 보시면은 HTML 형식으로 쭉 이렇게 네, 이 URL을 땡겨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 땡겨온 거냐면 이 URL 요거 눌러보시면은 이거예요. 이거를 들어가셔서 요 URL에서 예, 요거를 땡겨온 겁니다. 아니지.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라 요게서 이제 첫 번째 기사 요게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기사 이 URL을 우리 HTTP Make a Request 친구가 다 스크랩 해온 겁니다. 이걸 HTML로 바꿔서 땡겨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RSS 데이터 수집 그리고 된 데이터 URL 스크랩 땡겨오기.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보시면 세 번째로
우리가 HTML을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바꿔주는 걸 할 건데요. 그때는 텍스트 파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HTML을 텍스트로도 바꿔주고 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우선은 HTML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HTML 있죠? 요거 땡겨옵니다. 네, 요까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파서, 텍스트 파서라는 모듈은 마지막에 올 수 없다는데 그냥 무시한다. 예, run. 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데이터가 이거 HTML이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뭔지 딱 보시면은 이렇게 글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영어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우선은 그러면 데이터도 수집했고 글로도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날것의 정보를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RSS는 매일 달라지잖아요. 이 기사 내용이. 그러면 그 업데이트된 기사 중에서 첫 번째 메뉴에 있는 기사를 끌고 와서 수집을 해서 이제 그걸 글로 바꿨고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기사를 이 글로 뭔가 그대로 뺏겨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블로그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글을 적어줘라고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인간의 언어로 뭐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 글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를 위한 글을 우리 블로그를 위한 글을 적도록 할 건데요. 블로그에는 이제 HTML 형식으로 글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챗GPT, 오픈AI 누르시고 Create a Completion Prompt가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누르시고요. 이제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바로 뜨지 않고 이걸 더하기를 누르셔갖고요. 그 GPT API 키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건 어디에 있느냐? API 키하고 Organization ID랑은 어디 있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외우는 게 나아요. 이게 제가 늘 찾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platform.openai.com에서 세팅으로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로 이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Organization ID는 이겁니다. 이거. 네, 요거고요.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안 나온다 하면은 로그인 하신 다음에 다시 플랫폼 오픈 AI 세팅 요거를 저는 이 북마크를 해놨습니다. 보기 편하게요. 그래서 그 Organization ID는 요걸로 했고요. 요거를 여기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I 키는 뭐냐면 이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 밑에 프로젝트 API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여기서 Create a New Secret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급은 여기서 이름을 치시고 테스트 이건 지울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요건 이제 연습으로 해서 키니까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는 보통은 이 빌링이라는 곳에서요 결제를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13달러 결제해 놨잖아요. 이 결제를 하시고 하면은 API 키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5달러 또는 6달러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 API 키를 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셀렉트 메서드는 그냥 챗GPT 모델은 포 미니로 많이 합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또 에러 안 나게 포로 제가 일단은 우리 수업할 때는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워주시면 되고요. 네, 그 포로 하시고 이 GPT에게 이제 업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뭐 이런 패턴으로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우선 시스템을 한 개 넣습니다. 기본 이 친구의 임무를 줘야 되겠죠. 임무를 어떻게 줄 거냐 제가 적어놨거든요. 글 작성 기본 임무. 네, 이거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붙여넣기 하고 너는 10년차 팔로 100만 명을 만든 실력을 가진 블로그 기사 작성 전문가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역할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요소들이 나와요. 아래 주어진 글에 대해 포함된 내용 및 URL 등 정보와 관련된 연관 정보 또한 실시간 검색을 통해 획득하여 아래 주어진 글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쉬운 글을 5천자 분량으로 맞춰 적어줘.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독자들이 봤을 때 아래 주어진 글보다 더욱 정교하고 논리적이고 풍성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해. 자, 그 다음에 쭉 나온 다음에
너는 무슨 일을 할 건데 그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소스를 가지고 아래 주어진 글을 가지고 글을 변형할 건데 어떤 예시와 같이 해야 되냐 예시를 한 개 또 줄 겁니다. 예시와 같은 구조이지만 글량은 해줘. 그래서 임무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떤 글에 대해서 할 건지가 나오니까 이 소스 오리지널 뭐라 하죠 이거를 날것에 데이터를 주어줬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 이런 방식을 해달라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이 예시가 나왔으니까 시스템입니다. 예시는 고정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요것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글 작성 예시. 참고로 이 글 작성 예시가 제가 이거를 뭐 만든 게 아니고요. 좋은 글을 GPT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그 글을 반대로 GPT에게 주면서 이런 글을 만들기 위한 이런 예시 HTML 폼을 만들어줘 하고요. 수많은 에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해봐야 됩니다. 돈도 좀 써봐야 되고요. 달러를 저도 한 5달러, 10달러 얼마 안 되지만 공부하는 것 치고는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만들었고요. 뭐 물론 더 좋게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했더니 간혹 이렇게 또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를 더 줬어요. 제가 시스템을 뭘 줬냐면 글 작성 추가 지침입니다. 엄격하게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줘.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침도 나왔고 전체 기본 지침 뼈대도 나왔고 예시도 나왔고 아래 주어진 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주어진 글을 바뀌잖아요. 요 밑에서 롤에 유저로 해서 탁 하신 다음에 아래 주어진 글은 뭐죠? 네, 조금 전에 그 텍스트로 바꾼 거 있잖아요. 요거를 땡겨오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는 요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날것으로 먼저 할게요. 요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네,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GPT-4 미니로 해볼게요. 그냥 이거 비용도 생각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성비를. 왜냐하면 만약 수익화 블로그를 만드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안 될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GPT-4 미니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유명하길래 저도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글이 적히는지 한번 볼게요. 눌러서 이름을 문서해 줄게요. 네, 블로그 글 HTML로 적어주는 것.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미리 이게서 분명 결과가 HTML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HTML 문서를 다시 인간의 언어로 변형시킬 겁니다. 그래서 HTML to text. 네, 이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그 기존 직전 4번, 요거 4번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4번이, 요게 4번이 적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은 초이스에서 메시지에서 콘텐트가 GPT가 적어주는 결과값이거든요. 예, 세이브 하고요. 다시 이것도 이름을 인간의 언어로 변형. 이 둘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블로그에 올릴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런을 해볼게요. 네, 기사를 수집했고요. URL을 가져온 거에 스크랩을 했고 인간의 언어로 한번 바꿔놨고요. 우리가 그냥 참고로 보려고 이 과정을 생략을 해도 상관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여기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짝 볼게요. 아웃풋의 초이스 1번에 보면은 콘텐트 와우 잘 나왔죠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예시로 해놓은 것처럼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영어로 나온 기사인데 한글로 적어줬죠. 왜냐? 이거 한글로 적어달라고 지침을 줘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잘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겁니다. 방금 전에 그 HTML로 된 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자, 화면 잘 나왔고, 이럴 때는 이렇게 auto 어레인. 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요거에서 기사를 가져왔고, 글로 바꿨고, 새로운 글로 적었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바꿨는데요. 제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목을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은근 진짜 그냥 일입니다. 이 자동화 공장을 만드는 것처럼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 한 개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요.
네, 요것도 했고요. 제목 적는 것도 제가 시스템,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한번 제가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공통 제목 작성. 자, 시스템은 이겁니다. 블로그 작성 전문가다. 아래 주어진 글에서 가장 적합한 블로그 기사 제목을 아래 글을 잘 표현하게, 이렇게 아래라는 것을 우선은 소스를 줬고요. 어떤 제목을 어떤 소스에서 맞춰서 적을지, 그 다음에 예시를 여기 적어 놓진 않았네요. 그런데 제가 예시를 줬습니다. 예시도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들 네, 예시를 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예시들은 하도록 약간씩 바꿔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참고로 본 영상에 댓글이 한 10개 이상만 달려도 제가 이거 공유 그냥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이 뭐라죠? 메이크닷컴 시나리오를 공유하겠습니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래 주어진 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한 개 더 해서, 이거는 글은 바뀔 거잖아요. 유저 주어진 글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아래 주어진 글은 요거잖아요. 조금 전에 인간의 언어로 바꾼 걸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세이브를 하고요. 한 번 더 런을 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제목 작성까지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작성 요것만 또 가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주제로 가동을 해야 되니까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복사해 갖고요. 원래는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API 값 아끼려고 이러는 겁니다. 네. 요것만 실행. Run this module on 1. 그러면 필요한 정보가 지금 이 텍스트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 텍스트를 넣고요. 오케이. 제목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목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만들어주죠? 속보 구글 AI 기회 지금 띵띵띵.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요거 단독으로 실행할 때는요, 이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따로 앞에 정보에서 받아놓은 게 있으면은 처음부터 쭉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복사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걸 봤고요. 목이 타네요, 이거 생각보다. 작성. 제가 그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편집을 했는데, 저번에 한번 외국인 분께서 2시간 동안 강의하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그냥 뭐랄까, 강의를 하는 표현보다는 시연하는 걸 봤거든요. 그분이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웃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분 고생한다 했는데, 설레고 재밌으면서도 긴장이 됩니다, 이거 찍으면. 네, 그 다음 제목 작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면 됩니까? 이 점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 구글 시트에다가 넣을 거예요. 뭐 이런 업무들은 구글 시트 대기업 진짜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체크박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이 AI 관련 점수, 이 기사들이 정말로 점수가 좋은 건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걸 어떻게 제가 매겼냐면, 사람이 하는 일을 기준을 줘서 이 AI GPT 모듈한테 하게 하는 겁니다. 네, 요거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모델은 여전히 4미니로 하겠습니다. 맥스 컴플레이션 토큰즈는 지워주시면은 그냥 잘 되니까요.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시스템이니까 어떤 임무를 줄까요? 제가 이것도 적어놨죠. 글 점수 관련해서 임무를 줍니다. 네, 너는 아래 주어진 기사를 다음 기준에 따라 검수하고, 이렇게 최종 구독자들이 뭐 이 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검수하는 편집장이다. 아래 주어진 기사를 다음 기준에 따라 좀 중복되는 글을 적습니다. 그래도 잘만 되면 되니까 하고, 최종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적어달라. 그리고 기준 등 설명글 없이 점수만 2자리 숫자로 예시와 같이 출력해달라.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그 아래 주어진 기사가 나와야 되겠고, 기준이 나와야 되겠고,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준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시스템 기준은 이렇게 했습니다. 네. AI 최신 정보에 부합하고 2025년 현재 실시간 관심도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관련도는 얼마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실시간 검색량을 봤을 때 얼마나 연관성과 관여도가 높으냐. 네 번째는 또 저희 채널이 메이커닷컴에 관련된 거니까 메이커닷컴 및 인공지능 등등등등 관련도가 있느냐. 다섯 번째는 최종 독자들에게 유익한가. 유익해야죠. 예, 그래서 각 배점을
0점에서 20점까지 해서 총 5항목 100점 만점으로 주고 그 점수를 매겨달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기준은 나왔고 아래 주어진 기사글이 나와야 되고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예시가 먼저 나올게요. 네. 예시는 두 자릿수로 그냥 해달라 했으니까 이 예시를 안 하면은 되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최대한 내가 원하는 출력물의 예시는 늘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죠? 아래 주어진 기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롤에서 유저 네. 아래 주어진 기사 복사해 갖고요. 하고 요게 기사가 나와야 되니까 기사가 뭐였죠? 요거 텍스트. 네, 이 기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합니다. 우와. 그러면 우리가 이 구글 시트에 넣어야 될 정보들을 이제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찬찬히 보시면서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거의 80%를 완료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적어 줄게요. 우리가 안 헷갈리게. 기사글 점수 매기는 곳. 네, 이렇게 이고요. 이것도 단체로 또 돌리면 처음부터 다 들어가니까 한번 요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인풋 값이 요거였거든요. 이게 기사글이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앞에서 아웃풋이 있으면 아웃풋 값을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아웃풋 값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인풋 값으로 마지막에 했던 것을 이 아웃풋 값이 인풋으로 들어온 거니까 아웃풋이 인풋으로 들어온 거니까 복사해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렵다 하면은 그냥 계속 런 누르면 됩니다. 그 대신 API 값이 많이 나간다. 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나가봤자 얼마 안 나갑니다. 예, 그래서 요것만 따로 단독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 this module을 하면은 기사글을 달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그 텍스트 파서에서 나온 결과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적어 달라는 겁니다. 대신 적어 줍니다. 네, 눌렀습니다. 그럼 점수가 몇 점 나올까요? 88점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처음으로 연습해 본 그 데이터는 88점짜리다. 네, 보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만날 수 있도록 꼭 부탁해요. 네, 우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좀 제가 처음 보여드린 거랑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잘했거든요. 이제 RSS부터 AI 점수까지 매긴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앞에 이런 게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뭐 이대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편의상 우리가 RSS 주소를 또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RSS 주소는 이곳에서 관리하도록 제가 이 공통된 각 RSS 주소 값을 여기다가 툴로 적는 건데요. 그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make닷컴으로 가서요. 이제 구글 시트에 우리가 만든 이 정보들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은 다 있으니까 구글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구글 그리고 add로 오겠죠. 더한다 한 줄을. 그리고 구글 시트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이제 요런 거는 한 개 예시로 만드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타임 스탬프 뭐 글 준비 날짜 그리고 뭐였죠? 뭐 예를 들어서 발행 블로그로 발행 시간 체크 발행 승인 네, 이런 식으로 적고요. 내용 이제 예시니까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그냥 누르셔갖고요.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서식에서 표로 변환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괜찮죠. 그리고 그 아까 네모칸 보인 건 어떻게 하냐면 이 첫 번째는 예시거든요. 그냥 예시라고 적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시를 하나 적어줘야 되더라고요. 예시를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삽입 넣는 거죠. 여기서 체크박스. 그럼 이제 앞으로 요 밑에 체크박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발행 시간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예시라고 적어놓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 표가 선도 없고 하나만 더 예시로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시2 근데 선도 없고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서식에 가셔서 표 서식 지정
요거는 이제 보기 좋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표, 격자표, 뭐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격자표. 색깔도 원하시는 대로. 핑크가 좋다. 우리 또 40대 분들. 네, 좋습니다. 저도 40대입니다. 네. 뭐 이렇게 자동으로 정하셔서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것도 숙고의 시간을 거쳐 네, 억겁의 시간을 거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는 거니까 한 번에 되는 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뭐 천재도 아니고 하나하나 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메이커닷컴으로 가셔서 이 그런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요거 add를 누르시면 add a row로 한 다음에 add를 누르시면 sign in with Google 즉 로그인 하는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요. 네, 계속 네, 허용 네, 이제 연결이 됐죠. 그럼 마이 구글 커넥션이 연결이 새로 한 개도 됐습니다. 그리고 서치 바이 패스가 제일 편합니다. 이거는 그냥 꾹꾹 누르시면 되거든요. 마이 드라이브 안에 어디에 있냐면 메이커닷컴 연습 연습 아니고 이거 완전 자동화로 해놨으니까 저는 실제로 쓰고 있으니까 자동화용 시트 그리고 블로그 자동화에 테스트 블로그 발행 관련 실제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또 영상 제작용이니까 테스트 블로그 발행 관련으로 해서 제가 안 에러나게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구글 모듈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시트 네임은 예, 요겁니다. 시트 네임 뭐냐면 요 밑에 요거예요. 네, 좋습니다. 테이블 컨텐츠 헤더스 예, 요런 게 있냐 이 뜻입니다. 정렬된 요런 내용들이 적혀 있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yes로 하면은 쭉 불러옵니다. 간혹 수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될 때가. 그러면 바꾸고 나서 그냥 하면 안 나오고요. 이걸 다시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아니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눌러주시거나 하면은 이게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 입력해야 되냐. 왜 다 리셋됐어요? 저장을 안 눌렀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또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엔터 매뉴얼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보시면 위에 요 아이디 값이 있거든요. 요걸 복사해서 요 생각보다 이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보다 중간 거 셀렉트 프롬 올 네, 셀렉트 프롬 올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 서치 바이 패스로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고 아까 했던 거죠. 여기까지 나왔고요. 저장을 일단 한번 누를게요. 또 지워지지 않게 누른 다음에 타임 스탬프는 이제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또 안 헷갈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타임 스탬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어를 직접 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꼭 땡겨와야 됩니다. 작성 시간은 이 블로그 작성되는 시간이니까 포맷 데이터 그리고 now 지금이죠. 이건 규칙입니다. 하고 한국이니까 아시아 서울 소리가 너무 크네요. 아시아 서울 이렇게 하면은 요게는 이제 YYMMDD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적히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발행 시간은 우리 블로그 발행 시간은 여기서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여기서는 글 작성까지만 할 거고 그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블로그는 발행을 할 거니까요. 발행 승인 여부도 여기서 우리가 정하지는 않을 거죠. 이 블로그 발행 시간이랑 발행 승인 여부 true인지 false인지 false가 지워진 거고 true, true 체크된 거 false는 체크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true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시나리오 위에서 작성됐는데 블로그가 발행 안 됐고 이게 체크가 된 것은 발행 자동으로 하게 만들 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워둘 거고요. 점수 네, AI 몇 점인지 이 기사가 여기 있죠. 리조트가 있는데 이걸 땡겨서 하셔도 되는데 에러가 간혹 나갖고 제가 늘 GPT의 결과 값은 초이스, 선택, 메시지, 콘텐트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점수 그리고 텍스트 발행은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텍스트니까요. 한국 사람의 언어 네, 보시면은 이 글이 인간의 언어로 변형된 게 이거죠. 이 기사죠. 하나하나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GPT가 HTML로 적은 걸 인간의 언어로 바꾼 거잖아요.
그걸 여기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는 제가 따로 안 했고요. 제목도 여기 나와 만들어놨죠. 제목 작성 있죠. 그래서 이 모듈을 할 때 이렇게 모듈 이름들을 적어 놓으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컨텐트 될 것 같고, 자, HTML 중요하죠. 블로그에 글 적을 때는 HTML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HTML은 자, 위쪽에 있었죠. 내 블로그 글 HTML 적어주는 곳인데, 요거는 하나 좀 특별한 게, 우선 이런 스타일로 H5 스타일에서 인라인 뭐 CSS 이런 어려운 표현이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요 앞에 꼭 HTML 적어줘야 됩니다. 안 적으면 또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글 뒤에도 글이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서 또 HTML을 붙여달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점점점 이런 게 오고 이런 에러가 나서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예시로 적어달라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에 그냥 앞뒤로 HTML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원본은 맨 처음에 기사 땡겨온 거죠. 원본 굳이 원본을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본을 인간의 언어로 변형한 것입니다. 어차피 영어로 적혀서 뭐 우리가 잘 볼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세이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하고요. 올려주는 친구.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run once. 자, 과연 글이 어떻게 올라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늘 설레는 순간입니다. 네, 과연 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궁금한데. 여기 글을 적었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글 적었고요. 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까지 다 됐다고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짜잔, 무편집. 짠! 타임스탬프 잘 나왔고, 지금이 4월 1일 3시 7분 3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발행은 안 했잖아요. 88점짜리네요. 그리고 텍스트 발행 시작은 이렇게 텍스트로 기본이 나왔고, 속보, 구글 AI 기획 기금으로 띵띵띵. 이거 지금 HTML이 지금 잘 안 나왔어요, 지금. 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예시대로 안 됐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글 적어주는 데서 여기서 좀 열심히 안 했습니다. 뭔가를. 뭐, 인공지능한테 뭐라 할 게 아니죠. 제가 지침을 잘 못 준 거죠. 이 시스템 순서도 중요한데요. 지금 예시 다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로 올려줘야 되죠. 이게. 맞아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메시지 1에서 인물을 적고, 하나에 더 인물을 엄격하게 아래 예시와 같이 같은 형식으로 글 작성해줘. 정확히 아래 형태여야 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3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래 주어진 걸 나왔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세이브. 짠. 제가 왜 이걸 다시 하냐면 보시면은 이 HTML 형식으로 안 나왔어요. 결과값이 맞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데 제가 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을 편집을 하고 올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과정도 그대로 가는 게 좋을지, 이제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께 뭐가 유익할지를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이런 부분을 편집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좋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잘 나오고 점수 나왔고 텍스트입니다. 이건 그냥 텍스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 괜찮죠? 오늘 구글이 실제로 이제 $10,000,000를 기금으로 비영리 쪽에 지원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꿔줬을 뿐인데 이렇게 HTML 형식으로 아주 잘 뽑혔다는 게 보입니다. 네, 잘 뽑혔죠.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날것에 우리가 실제로 처음에 URL을 통해서 가져왔던 데이터입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데이터를 GPT가 예쁘게 해갖고 결국 한글로 심지어 잘 적어줬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1단계 시나리오는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왔냐 보여드릴게요. 네. RSS 피드를 우리가 5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5개를 가져오면 이게 5개가 동시에 생기거든요. 근데 소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만 가져오면은 또 너무 편향적인 이렇게 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점수가 고만고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군데를 제가 다 다른 사이트예요. 이게 블로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고, 이거는 또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MIT라는 학교에서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5군데가 있는데요. 이 5군데가 또 늘 똑같은 것만 RSS 피드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RSS 피드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한꺼번에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었냐?
우선은 자 이게 그 만들 때 궁금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처음부터 이 모양이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늘 보면은 뒤에서부터 만들다가 필요하면은 앞에 추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앞에다가 add 모듈을 더해갖고요. 툴에서 set multiple variable죠. 다양한 변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시계를 일로 당겨옵니다. 이 시계는 시작하는 게 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한 다음에 1번 RSS, 2번, 3번, 저는 5개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1번 RSS는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이거잖아요. 이거를 복붙합니다. 미리 RSS를 어디 메모장에 준비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비워둘게요. 5번까지는요. 세이브.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요 URL은 이제 늘 1번에서 입력을 대신 해줄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이 모듈을 누르면 시간도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번 RSS 이렇게 세이브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RSS를 하는 걸 하나 복사해 줄 건데요. Shift죠. Shift를 누르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네 번째 선택, 다섯 번째 선택, 여섯 번째 선택, 일곱 번째 선택, 여덟 번째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걸 눌러서 카피 모듈, 그 다음에 빈 공간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페이스트 하면 짠 생겼죠.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첫 번째 모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모듈이 아니라 여기 아니고 선에서 눌러야 되네요.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add router 여러 군데 보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면 얘랑 연결해 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RSS 1번을 가동할 거고요. 이건 RSS 2번을 가동할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고 눌러서 1번이 되면 안 되니까 2번, 네, RSS 2번을 가동할 겁니다. 세이브. 네, 이렇게 했고요. 예쁘게 한번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도 할게요. 이거 여러 개 할 거니까 다시 이렇게 5개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쭉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요 첫 번째 줄만 만들 수 있으면 이거 다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또 붙여넣기 이렇게 네, 또 하나 더 붙여넣기. 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있습니다. 네, 붙여넣기. 그리고 선택은 어떻게 하냐고요? Shift. 네, 연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을 한번 예쁘게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닮았죠? 우리가 처음에 본 거랑.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걸 해놨냐?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글들이 예시글도 나오고 기본 임무도 나오고 이렇게 다 정리가 돼서 제가 이렇게 넣었지만 이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매번 할 때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건데 이거를 결과물이 좋게 나올 때까지 바꿔주는데 하나하나 한 개를 바꾸면은 5개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공통된 지령들은 요 앞에서 툴즈 하나만 바꾸면은 이 전체가 다 바뀌도록 두 줄, 세 줄이 그렇게 해서 이 공통된 내용들을 여기서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아놓은 것을 여기는 그냥 요것만 바꾸면 다 바뀔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RSS 2번도 바꿔져 돼 있고 눌러보니까 이제 2번 하면 안 되고 3번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거는 3번. 그럼 요거는 4번. 이게 뭐냐면 지금 요게 비어 있다는 겁니다. 4번이 이 밑에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누르면 이제 5번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1번에 2번, 3번, 4번, 5번 내가 원하는 RSS를 가져오면 얘 작동할 때 그 원하는 게 자동으로 이제 요게 자동으로 바뀌어서 되는 겁니다.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 해놓으면 하나하나 눌러서 바꿔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한 번에 하나를 할지 두 개를 할지 그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더하기 add 모듈 둘. 이거는 하나만 적으면 되니까 set variable로 갈게요. 그래서 몇 개의 RSS를 각각의 할 것인가 하나. 이제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두 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각각 눌러서 두 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요 앞에 거 숫자만 딱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개를 누르면은 여기 2가 적히는 거고, 이게 세 개를 넣으면 여기 3이 적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지 관리가 됩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매번 이렇게 새롭게 처음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내가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하나 다 해놓고 이렇게 복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네, 보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뭘 했냐면은 그 글 작성 공통지심도 제가 땡겼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add 모듈을 더했고요. 툴 set 멀티 베리어블로 주는 여러 개의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저장해 놓고 이름을 바꾸고서, 그래서 늘 여기서 만들어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보시면은, 네, 요거를 복사해서 늘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지침, 기본 뼈대 지침,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반대로, 네. 이게 실행이 안 돼서 이렇죠. 이것만 run this 모듈 오늘 해서 나왔습니다. 네, 기본 뼈대 지침. 그리고 또 이것도 그냥 같이 해버리죠. 뭐 이거 지우고 기본 뼈대 지침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네, 기본 뼈대 지침에 이거 포함했습니다. 그냥 네, 했고요. 그럼 이 안에 그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제 또 예시 요거를 네. 네, 여기는 예식을 땡겨오면 되겠죠. 예식을.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각각 적어주는 거 대신에 공통을 앞으로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 이거는 놔둬야 되겠네요. 맞죠?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 하고요. 밑에 것도 똑같이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맞죠? 이게 첫 줄을 해놓고 하면은 막 내용을 막 많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 뼈대 지침, 그리고 이거는 지우고, 예시 자리에는 예식을 앞에서 어차피 출력이 되면 여기로 똑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래에 주어진 데이터는 11로 돼 있네요. 잘 이거는 참고로 숫자는 이걸 보면 됩니다. 요게 수집된 데이터가 된다,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이 쭉쭉 해줄게요. 제가 완전히 일부러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런 게 소소한 것도 하나씩, 또 저도 딴 분들이 하신 걸 보는데 은근 이렇게 지우는 거 과정까지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깨닫는 것도 있고 서로 네, 좋습니다. 잘 됐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할 때는요. 잘 숫자가 맞나 이런 것도. 네, 그냥 클릭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좋은 게 뭔가 출력이 잘 안 돼요. 그럼 요것만 바꾸면 돼요. 내가 또 그 블로그 작성글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요. 그냥 요게서만 바꾸면 됩니다. 요것만. 맞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요것만 바꾸면 싹 다 한꺼번에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제목 작성 그냥 놔둘게요. 제가 요거 제목 작성 공통 제목 지침도 놔두는데 요거는 생략 네, 하겠습니다. 잘 돼 있으니까요. 글이 잘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5번 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체크해야 됩니다. 14번 글이죠. 보시면은 14번이 잘 됐죠. 이게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도 자동으로 잘 이렇게 붙나 봐요. 이렇게 바뀐 내용이. 저도 처음에도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네, 23번 이렇게 잘 됐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목 작성까지 됐고, 기사 점수 매기는 것도 원래는 이렇게 몰아서 같이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거 주어진 기사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5번 텍스트 기사글
이 5번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거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포노. 요거는 14번이 돼 있어야 돼요. 기사글이. 14번 잘 돼 있죠? 예, 이것도 복사를 했지만 앞에 거를 잘 당겨왔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 수집됐고, 이거는 지금 그 10번이 수집됐는데 아직 이게 된 게 없으니까 맞죠? 나온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고요. 10번 맞죠? 그리고 이거는 19번이 돼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복사를 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 며칠 전에 이거 체크해봤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성격이 꼼꼼해서 하나하나 더 체크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언어로 변형형도 36번 데이터, 28번 데이터 복사하니까 앞에 걸로 잘 따라붙어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글 시트 정리해서 올려주는 친구도 41번, 39번 요 앞에 게 붙어야 되겠죠. 그 기사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37번 요거는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그리고 네, 33, 31번 잘 나오네요. 여기서 나온 기사들 33, 30 이렇게 제목은 32번이겠죠. 그러면 제목은 32번. 좋습니다. 뭐 따로 손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RSS를 늘 5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5개를 해놨지만 여기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RSS가 내가 입력한 것만 작동을 하도록 한꺼번에 다 5개를 하는데 이게 RSS가 없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 에러가 날 거예요. 뭐 없다고 뭔가가 이게 된 다음에 자 우선은 새로운 글이 하나 나왔고요. 자 데이터 수집 에러 났죠. 왜냐하면 우리가 밸류가 없대요. URL이 없대요. 뭔가 URL을 입력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는 비워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로 가는 일들을요 이 앞에 여기 있는 것들만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렌치 그림 있죠. 요거를 누르셔갖고 Setup a Filter를 누릅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 RSS 있을 때만 작동. 여기서 이렇게 해서 RSS 1번이 exist 있다. 그럼 있을 때만 작동되는 겁니다. 자, 2번도 똑같이 셋업 어필드해서 이거 이제 RSS 2가 있을 때만 작동. exist, save. 네, 3번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5번까지 다 합니다. (3번의) 값이 있을 때만 작동. 와 진짜 상세하게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네. 4번 exist. 네, 이런 소소한 꿀팁들 알아놓으시면 좋죠. 5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네, 네, 말 좀 그만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exist. 네,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안 나요. 이렇게 에러가 안 나고 정리 예쁘게 하고 뭐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또 제가 지워 볼게요. 하면 1번이 없다고 에러가 나야 되는데 1번 지우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런. 자 그러면 없다고 나옵니다. 한번 2번만 넣어볼까요? RSS 1번은 비워두고 2번만 넣어볼게요. 복사해갖고 이러면 RSS 관리하기가 진짜 편한 거죠. 2번 RSS만 새로운 거예요. 이거는 저장을 안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면 1번은 없고 3, 4, 5도 없잖아요. 2번만 작동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짠. 한번 작동 잘 되는지 겸사겸사 한번 볼게요. 이런 에러가 났네요. 봅시다. 우선은 RSS는 작동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HTML로도 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도 잘 바꿨는데 뭐가 에러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침 잘 나왔고 아래 주어진 데이터 여기서도 잘 모르겠고요. 한번 요걸 삼각형 눌러봐야 되겠다. 글이 너무 길다 이거네요. 그럼 데이터를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바뀐 걸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맞죠? HTML로 하니까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인간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잘 되면
위아래 것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기사를 5개를 모을 거거든요. 5개 모두 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add error handler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처럼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이거는 무시를 하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네,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할 건데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에러가 안 난다고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글자를 HTML을 다 불러왔는데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바꾼 걸로 바꿨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걸 가지고 글을 다시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HTML에는 막 설명하는 영어나 뭐 이런 코드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요거는 다 인간의 언어로 바꾼 걸로 데이터를 써서 그걸 원문으로 보고 가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되네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글이 한 개 더 생겼겠죠?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이렇게. HTML로도 잘 나왔죠? 이렇게 점수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 에러를 일부러 나게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에러를 일부러 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런 거 배워놔야죠. 에러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걸로 안 하고 원래대로. 네, 의도적으로 에러를 나게 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났죠. 에러가 나니까 이렇게 났습니다. 중지 이렇게.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 건데요. 한번 그러면 이제는 요거를 마지막으로 바꾸고 요걸 앞에 인간의 언어로 바꾼 걸로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러 에러를 나도록 안 바꿔놓게요. 어떤 현상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딴 것들은 다 인간의 언어로 갑시다. 네, 바꿨고 네. 이거는 일부러 안 바꿨어요. 에러 나도록 하려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요것만 해서 이제 글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재밌어요. 다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리 API를 제가 이제 아까 요거는 기억나시죠? 요 앞에 API가 있는 것만 작동되도록 1번, 2번, 3번, 4번, 5번 했으니까요. 이제는 다 API를 넣어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막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연습할 때는. 네, 일단 1번도 넣고, 2번은 들어있고, 3번도 넣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어렵다 하시는데 정상입니다. 이런 것들 찾는 게. 그리고 에러가 나면은 이 에러를 핸들하는 것도 이런 꿀팁들을 하나 보면 좋은데,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건 편집 안 하고 에러 난 거 대처 방법도 같이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에러를 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장했고요. 그럼 이제 싹 다 작동하는데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정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이건 지워야죠. 이거 왜 이렇게 해놨죠? 이거 에러가 나면은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지금 RSS 5개를 다 해놨으니까 이제 5개가 다 돼야 됩니다. 이거는 다 지워볼게요. 새로 할 거니까. 네, 그럼 새로 5개가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성공하면은 우리는 데이터를 완전 RSS 데이터를 가져왔고 거기서 HTML 주소를 뽑아서 그 기사를 스크랩했고 그 기사를 HTML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바꿨고 그것을 원본으로 줘서 그 원본을 우리 블로거용 글로 한글로 바꿔달라고 했고요. 근데 HTML 형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우리가 보기 쉽도록 하나 만들었고요. 그 글을 위한 제목도 만들었고 그 글에 대한 점수도 매기게 했고요. 그걸 지금 구글 시트에 쭉 5개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하나는 일부러 에러를 냈으니까 4개가 나올 겁니다. 렛츠고 봅시다. 자, 요즘에 눈을 감아도 이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눈을 감고요. 이 단계별로 제가 이 녹화할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어저께. 근데 뭐 이게 진짜 하루에 뭐 5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있으니까요. 뭐 더 있습니다. 사실은 밤낮으로. 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에러를 일부러 냈는데 에러가 잘 났죠. 에러가 나니까 이쪽 라인은 진행이 되지 않고 바로 문제없이 다음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예.
이게 하나가 빠지더라도 나머지 글들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글이 95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블로그로 발행을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글이 지금 이미 하나, 두 개쯤 적혀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적혀 있죠. 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원문이죠, 원문. 당황했습니다. 이런 원문을, 이런 인간의 언어로 바꿔줬고, 그리고 제목도 이렇게 적어줬고요. 속보 특집 잘 나오죠. HTML도 예쁘게,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뷰티풀합니다. 남았고요. 또 나와야 되는데요. 또 에러 났나요? 지금 적고 있네요. 이제 하나가 떴을 겁니다. 또 한 개 생겼어요. 네, 짠. 네, 88점인데 점수가 났는데요. 네, 네, 정지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되죠. 아름답죠. 네, 그래서 이거 에러 난 거는 제가 지우면 안 되고, 잘했네요. 이거 글자 일단 읽음 바꿔주고, 인간의 언어로 된 걸로 바꿔주고요. 이것만 에러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간혹 또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더해주고 add error 핸들러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시, 그리고 이것도 더해줍니다. 저도 하면서 공부가 됩니다. 네. 참 자세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좋아요랑 댓글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네. 물론 너무 또 어떤 분들께는 너무 상세해서 난 간단하게 그냥 방식만 알고 있 싶은데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빠른 속도로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짠, 이런 예쁜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건 공유 드릴 거예요. 댓글 10개 이상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이제 기사 두 개씩 해볼까요? 두 개씩 하면은요, 우리 이제 기사를 이제 하나씩만 끌고 왔잖아요. 두 개씩 하면은 쫙 붙으니까 요걸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완전 자동화 손도 대지 마 블로그 만들기. 네, 요걸 마지막으로 이제 1부는 마치고 2부는 이어서 바로 제가 녹화를 하도록 할 건데요. 녹화하고 같이 또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RSS마다 두 개씩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에러가 없다고 치면은 10개의 기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4개니까 총 14개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되면은 마치고,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갈까요? 자, 처음부터 합니다. 긴장하십시오. 네, 이런, 네, 아름답습니다. 네, 에러가 나도 괜찮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냥 시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네, 네, 짠. 되고 있네요. 되고 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근데 왜 5개로 나눴냐? 출처를 각각 다른 RSS로 해서 다양성을 주고, 또 우리가 그 다양성의 글 중에서 좋은 점수만 나온 것을 이제 우리 5가지, 좋은 점수 잘 나오네요. 이렇게 많이 뽑아보니까. 예, 그 좋은 점수 나온 것만 우리 블로그에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짜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손끝 하나, 이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everyday once. 우리 또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days of week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은 쉬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또. 그리고 아침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니까 아시아 서울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저녁쯤 되겠네요. 그러면 요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얘가 이 기사를요, 여기에다가 계속 적어 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뭘 할 거냐면요, 지금 발행이 안 된 기사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침 몇 시에였죠? 아침 8시에 얘가 기사를 다 적어 놓을 거잖아요. 한 8시나 8시 반까지 적겠죠. 그럼 우리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요, 마음에 드는 걸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체크 안 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체크를 했는데 발행이 안 된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블로그에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꼼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첫 번째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은요,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1번 시나리오는 글을 계속 이렇게 적고
이번 시나리오는 매일 이제 1번 시나리오가 8시에 글을 적었으니까 이번 시나리오는 매일 9시에 1번 시나리오가 일 끝난 다음에 보고 점수가 95점 이상이에요. 근데 체크는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안 쓸 거예요. 이 기능을. 두 번째 방법은 점수가 95점 이상인데 블로그 발행이 안 된 것만 골라서 자동으로 발행을 시키는 겁니다. 완전 자동이에요. 맞죠? 얘가 글 다 적어줬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보고 적어놓은 글들 보고 발행은 안 됐는데 점수가 95점 이상이다. 그러면 발행을 시키고 발행 시간을 적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되면은 또 95점 이상인 것 중에 발행이 안 된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100% 자동입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나리오 간단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만날 수 있도록 꼭 부탁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